개성은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개별성과 독창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목표하는 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개별성과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개성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인 사유 주체로서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행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를 개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개별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개별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을 했다고 쳐도 이 행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또는 자신의 사유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 전통적인 교육관과 개혁적인, 혁신적인 교육관을 비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받아왔던 전통적인 교수 방법들이나 학교의 교육들은 모두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모든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닫힌 평범한 아이로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대를 지나서 혁신적인 교육을 하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받아온 이런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방법과는 달리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성 발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IB에서는 개념 기반 학습을 통해서 핵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토론과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박하고 반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개념을 찾아가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있어서도 다 같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탐구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선택 탐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모둠별로도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주제를 탐구하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업의 주체는 항상 교사였고 이 수업을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모두 교사의 몫이었다면 요새는 이러한 몫을 아이들과 다 분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서진쌤의 수업에서도 제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프로젝트의 주제와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 같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것들을 어울리는 주제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혁신학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개별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수업 속에서 나의 개별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그때야 애들이 교육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 개별성이랑 혹시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개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코딩한 대로 거기에 정확하게 그것들을 실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사고하는 역량,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개별성을 지닌 것을 주체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별성을 지닌 교사입니다. 개별성을 지닌 교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교육과정이 짜서 오면은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맡은 학생과 서진쌤이 맡은 학생은 그 아이들의 수준이나 또는 관심사,
흥미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서진쌤의 수업과 제 수업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개별성인 지닌 교사가 되려면 교육과정도 특색 있게, 학급 운영도 특색 있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색 있는 학급 운영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는 규칙을 만들 때에도 교사 스스로가 작년과 똑같은 규칙을 우리 반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에 아이들과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좋은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칙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입에서 각자의 생각을 수합하고 그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나만의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규칙은 교사가 생각하는 규칙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제시할 때보다 아이들이 그 규칙을 말을 해서 학급 울타리를 세우게 되면 이거 너희가 이야기한 거잖아 하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교사가 말할 때도 그 명분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교육관이 있잖아요. 교육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한 해 동안 이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면서 감수성이 있고 바른 아이들로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학급 운영을 하겠죠. 세 번째는 개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내 수업과 내 학급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된다는 것이겠죠. 선생님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선생님들이 임용이 끝나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연수도 찾아다니고 수업으로 적용도 해보고 이 수업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예시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교실 속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똑같이 계속 제공을 한다면 그 또한 아까 진리도 논박되지 않으면 죽은 진리라고 했듯이 교사도 도태하면 그것은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교사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는 대구 시책 중에서 소학행이라고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교육의 문제들이나 또는 새로운 교육 기법에 대해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올해의 소학행은 정말 사소한 것. 우리 반에서는 왜 발표가 안 될까? 이런 사소한 문제도 그냥 동학년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학행 운영 나눔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소학행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함께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좋은 사례들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개별성을 지닌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교육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예시를 살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학습이나 IB 교육과정, 학생 자율 동아리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아리를 꾸려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희 이 동아리 할 건데 저희 반 안에서 모집해도 돼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자기들이 지원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뿌릴 통신문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실제로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고도 저희 반이 함께하고 있는 동아리 외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뜨개질이라는 분야의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본인의 개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그 기회가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자기주도성, 개별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학급 자치를 민주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학급 회의로 이루어진 학급 자치입니다. 이 학급 회의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려나? 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까 2장에서 살펴본 토론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실이라는 사회의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교사 혼자서 또는 힘을 가진 아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수용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개별성을 지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반은 격주로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는 고민쪽지함이 있는데 이 고민쪽지함에서 아이들이 학급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넣고 이 문제점을 함께 회의 시간에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들끼리 도출을 합니다. 이때도 아까 말한 다수의 횡포가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이 방법을 쓰고 아니면 저 방법도 쓰고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에 저희보다 더욱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저는 또 웹 기반의 학급 회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발표 능력이나 또는 말하기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웹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자유롭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수업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학생 참여 교육과정 구성입니다. 아까 세미 선생님께서 저희 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반은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아이들한테 성취 기준을 다 내줘요. 이 성취 기준에서 너희가 뭘 배울 것 같냐? 그리고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것 같냐?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활동 참여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무언가를 이해할 때 유리한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정적으로 조용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맞는 아이들이 있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시끄럽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조용히 혼자 앉아서 암기하는 방식만을 강요했다면 요즘처럼 혁신적인 교실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어떠한 주제를 조사를 하고 표현을 할 때에도 이것을 포스터로 표현을 해라. 글로 쓰는 게 편한 친구들은 글로 써라. 활동적이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같이 발표해도 좋다. 이렇게 표현 방식을 다양화할 수도 있고요. 충동성과 숙고성, 장의존, 장독립형 이 유형에 맞게 협동학습을 할 수도 있고 혼자 탐구해 나갈 수 있는 활동도 있을 거고요. 숙고성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활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완성도 높게 갖고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허용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안으로 저는 거꾸로 수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1대 다수의 형태로 수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수업을 한 다음에 교실 내에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는 본인의 참여 방식에 맞추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개념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벌써 모든 장의 내용들을 다루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눈다면 자유, 토론, 개별성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수업이라든지 개별성을 가진 교사, 개별성을 가진 학생 이런 이야기로 교육적인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선생님들도 이 자유론의 내용을 이어받아 우리의 내용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거나 이러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또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더 성장하는 그런 뽀짝쌤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자유론을 전체적으로 대구교육청 시책과 연관 짓는다면 다품교육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품교육 자체가 다양한 아이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서로의 가치와 개성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또 다문화, 세계 시민의식 이런 핵심적인 개념과도 연관지어서 선생님들이 시책을 공부하면서 이 자유론을 함께 엮어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